솔직히 여기에 언급된 한 곳만 가더라도 저는 감지덕지 하면서 그냥 도계자 받고 바로 가거든요. 어디가 근데 제일 가고 싶으세요? 아 그냥 근데 항상 목표는 천상계죠. 천상계를 항상 바라보고 이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고 그 노력하다 보면은 뭐 그 한두 단계 아래는 아래 정도는 간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음, 아니, 그래도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지역에 대한 프레퍼런스라든지 아니면은 학교에 대한 프레퍼런스라든지 그 천상계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네. 학교가 있고 아닌 데가 있고 할 것 같아서. 아 솔직히 저는 서부 쪽 가고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천상계가 아니라면 서부. 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실리콘밸리 근처로 어떻게든. 잠시만요. CS 미국 학교. 그래서 뭐 천상계라면 천상계는 이제 0티어. 여기는 이제 뭐 MIT, 스탠포드, 그다음에 CMU, 그다음에 UCB. 그러니까 MIT 같은 경우는 동부에 있고 스탠포드도 서부고 CMU가 제가 알기로 이제 버지니아인가 그쪽에 있던 걸로 알거든요. 서부죠. 예, CMU도 그 아닌가? 피츠버그에 있어요, CMU. 아 피츠버그. 아 맞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UC 버클리가 이제 뭐 버클리니까 캘리포니아고 제가 알기로 스탠포드 그러면 세 개 빼고 다 MIT 빼고는 다 서부네요. 그러게요. 다 서부네. 근데 미시간도 있다 하지 않았어요? 미시간 중부인데. 맞아요. UMC는 중부죠. 네, 메디슨도 중부고. 맞아요. 제가 알기로 위스콘신 메디슨은 그 캐나다랑 국경 맞대고 있지 않나? 맞아요, 위스콘신 맞아요. 주가? 5대, 네. 메디슨도 그렇고, 아나버도 그렇고, 둘 다 거의 그냥 캐나다 그 오대호 맞아요. 있는데 거기 주변에 그냥 붙어 있어서. 메디슨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 여기가 이게 중부. 그냥 지역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서부 한번 봐보면은 UCSD 샌디에고. 그쵸? UCSD 네, 그 다음에 워싱턴 음, 유답. 음, 그죠? 거기도 괜찮겠네요. 네 네, 거기 여기가 시애틀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어 서부 서부에 또 괜찮은 학교가 있었는데, 저도 지금 UCSD 미시, UCLA 얼바인도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바인 그러니까 UC 계열이 다 좋긴 해요 사실. 그쵸. 네, UC 사실 가깝잖아요. 맞아요. 직장 구하기가 좋으니까. 그 다음에 남부를 한번 가보면 남부가 이제 뭐 텍사스 오스틴 있고 A&M 있고, 라이스 맞아요. 있고, 텍사스 A&M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어, 그 조지아가 남부로 봐야 될까요? 동부로 봐야 될까요? 조지아는 동부에 가깝지 않을까요? 애틀랜타 그죠? 있으니까. 그러면은 동부가 더 맞을 것 같아요. 남부는 솔직히 말하면은 솔직히 텍사스 쪽 말고는 딱히 없죠? 사실 그죠? 학교들이 괜찮은 데가. 요즘 애리조나가 뜨긴 하는데, 애리조나는 좀, 이제, 더위 분야 쪽에서 잘 하고 있어서, CS에서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전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음, 동부로 가면 코넬, 프린스턴 같이 이제 그 아이비리그 그죠 그냥 아이비리그 쭉 다 있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CMU 있고, 아, UIUC UIUC도 중부라고 봐야 돼요. UIUC가 일리노이 미시간보다 더 중부 쪽에 있어요. 중부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UIUC 노스웨스턴도 중부에 있고 유니버시티 오브 중부로 시카고, 네, 보는 게 맞네. 시카고도 있을 것 같아요. 시카고 쪽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음, 여기 조지아텍 넣어야겠다. 음, 이 정도? 솔직히 동부도 나쁘지 않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천상계 못 가면은 서부 쪽을 좀 선호하긴 합니다. 그냥 음, 마음만은. 근데 여기에 언급된 학교들 진짜 다 좋아요. 저는 불러만 준다면 바로 진짜 바로 도계자 받고 갑니다. 저는. 음. 근데 어드미션 자체는 동부보다 서부가 더 좀 나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건. 동부는 어떤 너무, 부분에서 그럴까요? 어, 일단 동부 쪽에 지금 언급하신 학교들이 대부분 느껴지기에는 대부분 아이비거나 탑스쿨이니까 CS에서 그쵸. 너무 좋은 경쟁자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 그 중에서 에이시안 쿼터를 내 가지고 쿼터를 주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한정된 곳에서 에이시안 쿼터가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실제로 뭐 30명 뽑는다고 해도 뭐 에이시안 쿼터를 3명 준다 이러면은 3명 중에서 인도인,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다 포함해가지고 3명 뽑을 건데 너무 빡세지 않을까.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당연히 기본으로 성적 4.0 깔고 갈 거고 논문 실적 빵빵하게 해가지고 다 들어올 건데 거기에서 차별점을 만들기가 물론 만들어낼 수 있지만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경쟁자들의 그 스탠다드가 높으니까 동부 쪽보다 서부 쪽이 조금 더 트라이 할 만한 곳이 많지 않을까. 직장도 많고 트라이 했을 때 MS로만 원래 해도 MS 하다가 잠깐 이제 인턴십 하면서 돈을 벌 기회도 있고 예, 동부로 가게 되면 동부에서 서부로 뭐 옮겨가서 잡을 구하거나 하는 일도 빈번하게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테크 기업들이 서부 쪽에 있으니까 그쵸. 네, 그런 것 이제 직장 구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동부보단 서부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그 서부의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음, 뭐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들지만 그 서부만이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 있잖아요. 릴렉스한 그런 느낌 그죠? 얘기하는 거. 그죠. 약간 좀 느긋하고 물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안 느긋하겠지만 일 바쁘겠지만 약간 그냥 무슨 일이 벌어도 그래도 뭐 그러려니 하면서 약간 그런 해변가의 느낌. 음, 물론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스테레오 타입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의 얄팍한 그런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의하면 이런 서부의 그 분위기를 조금 더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음, 좀 끌린다고 해야 되죠. 마음이. 그래서 항상 그 뭐 물어봐요. 나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 뭐 대학교 갈 거야 하면은 어느 대학교 가게? 이 질문이 무조건 나오더라고요. 아니 내가 어디서 붙여주지도 않았는데 뭘 간다고. 음, 그래서 뭐 붙여주는 곳 가야지. 계속 이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니즈잖아요. 그쵸. 그 니즈를 잘 파악을 하고 뭐 붙여준다고 해서 30개를 쓰고 40개를 쓰고 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결국은 이제 학교들을 이렇게 컷오프 해내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그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정리를 해놨다가 그 선호도에 맞춰서 학교들을 좀 컷오프 해내가면은 나중에 이제 지원할 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그냥 진짜로 미련하게 한 30개 이렇게 지원하기도 좀 힘들잖아요. 사실 돈도 돈이고 시간도 시간이고. 그 추천서를 받기가 힘들어서 30개를 쓰면은 그쵸, 그쵸. 예. 사실 뭐 추천서만 되면은 뭐 30개 쓰면은 사실 뭐 5개는 걸릴 거니까 볼만한 시도인 것 같은데 보통 10개 쓰면 하나 걸린다고 하니까 30개 쓰면 그래도 3개에서 5개는 걸릴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디든 뭐 나쁘진 걸리겠지. 나쁘진 않은데 추천서를 받을 방법이 없으니 보통 그렇게 작성을 못 하시죠. 진짜 추천서 교수님 구하는 것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지금 한 네 분? 네 아, 분 중에서 지도 교수님 한 분은 뭐 12장 써줘야지 어쩌겠어요. 그쵸. 아, 진짜 저는 저희 그러니까 어 뭐라 해야 되지? 저는 제가 학부연구생을 하면서 제 한 연구실에만 2년 이상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의 지도 교수님이 멘토 교수님이 계신데 멘토 교수님도 사실 컴퓨터 전공이 아니라 저희 그 수학 전공이셔가지고 음, 또 저랑 좀 관련이 없으시고 그나마 친한 교수님 해봤자 이제 저희 동아리 교수님 있긴 한데 동아리 교수님도 이제 수학 전공이시고 그 다음에 되게 제가 되게 열정적으로 되게 그 수업에 임해서 교수님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안 하는데 제가 좀 열심히 참여해서 좀 좋은 인상을 보인 교수님은 또 영어 수업 가르치시는 분이셔가지고 음, 약간 문과 쪽 전공이셔요. 그분은 음, 그러니까 언어학이랑 뭐 교수법인가 약간 그런 쪽이셔가지고 그 교수님이랑 또 해봤자 이제 저희 연구실 교수님이랑 이제 공동 지도 교수님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저희 전공 관련해서 써주실 분은 두 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좀 이제 다른 연구실도 경험을 해봐야 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지금 아직 학부 다니고 계신 거예요? 아, 저는 지금은 안 다니고. 왜냐면 저는 군대를 좀 늦게 다녀가지고. 아, 올해 전역했습니다, 저는. 아, 올해 전역해서 이제 남은 거 마쳐야 되죠. 근데 아직 휴학 상태라서. 그러면은 아직 뭐야, 아직 충분하시네요. 아, 예, 그래도 네, 저는 지금 당장 뭐 얘기하실 때 옆에 석사 3학기차 보고했다고 해서 한 석사나 박사 그 언저리 때이실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주변에서 본 거죠. 그분들 또 이제 같은 연구실이면 또 오지랖 가끔씩 부러져가지고 제가 그쵸, 그쵸. 형 요즘 힘드시죠? 이것도 먹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음. 하다 하면서 보면은 그냥 형들 다 죽을라 해가지고 그래도 좋네요. 자주 흔하시다는 교수님들 수학과라도 저는 솔직히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은 컴퓨터 엔지, 컴퓨터 사이언스랑 엔지니어링이 전부 다 그쵸, 수학 그쵸, 기반이니까. 그쵸.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약간 생활 멘토 교수님이셔가지고 아, 그래서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들은 적이 없어서
지도 교수님이지만 멘토 근데 교수님이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생각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어플리케이션을 다 쓸 때 SOP에서 쓸 수 있는 내용은 대부분 아카데믹한 내용일 거고 그쵸. PS를 요구를 안 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할 건지를 얘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추천서 한 장 들어가도 그게 또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연구를 하려 하는구나 하면서 그게 연결이 되니까 그쵸. 네. 그럴 때 그런 추천서 부탁드리면은 또 도움 많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어떤 식으로 추천서를 써야 된다, 뭐 이게 답이 있는 게 아니어서 사실 전공으로 써야 된다, 뭐 생활적으로 써야 된다. 이게 뭐 어떤 사람은 무조건 다 전공으로 써야 된다. 어떤 사람은 뭐 생활적인 면으로도 또 해도 된다. 뭐 이런 의견 차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이제 이게 좀 중요한 이게 좀 재미있는 일화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유명한 일화였던 것 같은데 어떤 뭐였지? 이게 좀 유명한 수학자였던 것 같은데 수학자인가 과학자인가? 그러니까 이게 다른 대학으로 박사 과정을 하려고 하는데 추천서를 써줘야 된대요. 추천서를. 근데 네네. 지도 교수님이 추천서를 그냥 보통 한 두세 장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한 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유명한 그 박사 과정을 진학하려는데 그 추천서를 써줄 만한 교수님이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한당 내고 했는데 이제 붙었다. 근데 심지어 그 추천서에 써져 있는 문장은 단 한 문장이었다. 얘 천재예요. 음, 딱 이 문장 하나 있었다. 뭐 뭐지 영어로 he is a genius였나? 뭐 이렇게 써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그냥 바로 교수가 천재라고 할 정도면은 인정됐지 인증됐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바로 심지어 친분이 있었던 교수였어가지고 그렇게 붙었다고 음, 하더라고요. 이게 좀 옛날 일이긴 한데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솔직히 저는 아직 이른 고민입니다. 근데 그걸 미리미리 해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도 못 땄습니다. 그 영어는 어차피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해야지 되는 거고, 그쵸. 지금 당장 결과를 내야 되겠다? 물론 뭐 내면은 나중에 편하긴 한데, 안 나오면은 기본기를 다진다는 느낌으로 그 점수를 내려기보다는 기본기를 어떻게 하면 더 다질 수 있을까? 매튜리얼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그쵸. 그런 거 연습하면서 하면은 점수야 뭐 나중에 다시 낼 수 있는 거고. 그쵸.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계속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번에 그래도 최대한 90점은 넘어보려고 노력을 해보자. 이번에 음, 뭐 100점을 못 넘더라도 그냥 학교 다니고 아니면은 좀 남는 시간 동안 해서 방학 동안에 또다시 공부하면서 또 계속 또다시 한 번씩 도전해보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6월까지는 마무리하고 싶긴 한데 저는 음. 최대한 노력해봐서. 근데 너무 영어는 생각보다 너무 조급하게, 그러니까 계속 하긴 해야 되는데, 놓으면은 안 되는데, 그래도 조급하게 점수를 내야지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제가 그렇게 하니까 네. 좀 진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삶의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제가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시험을 그러니까 영어가 싫은 건 아닌데 네네. 영어를 하는 건 괜찮은데 영어 시험을 위한 공부잖아요. 영어 시험을 그쵸, 위한 그쵸. 공부를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지치고 재미없고 인생이 이게 뭔 낙인가 싶고. 맞아요. 시험을 위한 공부는 딱 2달 하고 치워야 되고, 제가 봤을 때. 그거를 위한 영어를 어떻게 이제 발전시킬지를 평소에 그냥 루틴처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일단은 시험 공부는 그래도 뭐 이왕 시작한 거 끝을 한번 좀, 보자. 그래서 네, 한 6월까지는 이제 한번 딱 해보고, 그 이후로 안 되면은 끝을 이제 봐서 90으로 넘기자. 네, 본업하면서 이제 좀 본업하면서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때 정도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90점은 넘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목표는 만점을 맞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가면은 그래도 한 90점은 나오지 않겠나, 약간 이런 마인드여서 저는. 음, 아니, 그런 마인드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고. 그거보다는 더 집중했으면 좋겠는 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무슨 연구하고 싶은지, 저는 다 이미 정해놨어요, 그런 거는. 저는. 그런 건 다 정해 놓으셨어요. 지금 영어 때문에 그런 걸 진전을 못 지키고 있는 거여서. 아, 그러니까 저도 되게 운이 좋게도 이런 전공이나 세부 전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빨리, 그 다음에 이제 좀 좋아하는 분야로 정할 수 있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컴공까지만 개발하라고 하면 재미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개발자 되라고 하면. 그럼 뭐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요즘 그런 게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후배들 만나도 네. 항상 물어보는 게 너는 뭐 하고 싶니? 이런 거 물어보고. 음.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또 저의 이야기가 계속 되긴 하는데, 사실 연구 주제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음,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가보면, 크게 말하면 네트워크고, 더 세부 분야로 가면은 엣지 컴퓨팅, 그 다음에 DVFS, 그 다음에 어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추가적인 분야로 하자면 이제 스토리지, 뭐 이거는 뭐 하드 디스크, 뭐 SSD 이런 거 말하는, 그다음 이런 건데, 여기에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게, 여기에 약간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양념처럼 첨가를 해놨죠. 음, 그런 연구를 해왔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연구 주제는 이제 OS랑 아키텍처, 그러니까 컴퓨터 아키텍처 쪽으로 하고 싶죠. 음,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했다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네트워크 이쪽은 확실하게 맞는 건데, OS 컴퓨터 아키텍처를 제가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기가 더 재밌으면 여기로 갈 거고요. 음, 여기가 재미가 없다 하면은 또 다시 네트워크 이쪽으로 가겠죠. 음, 그래서 연구 주제는 이런 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기밀 발설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웃기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사실 네트워크 쪽에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이제
트래픽 컨트롤, 음, 최적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그 다음에 전력 소모, 전력 소모 최적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전력 소모 최적화는 왜 중요하냐면은 요즘에 이제 엔비디아 그 AI랑 AI 관련돼서, 컴퓨팅. 예, 네. 요즘에는 이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요즘 2024년에 테크 기업들이 들고 나온 게 뭐냐면은 온디바이스의 AI예요. 음, 온디바이스 AI는 뭐냐면은 이 핸드폰에서 AI를 돌리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뭐 네네. 태블릿에서 돌리겠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AI, 요즘 나오는 생성형 AI, 뭐 그다음에 뭐 딥러닝이라든지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등등등등은 그 온디바이스에서 하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 리소스 자체가 네네. CPU라든지 GPU라든지 뭐 요즘에는 뭐 NPU 뭐 이런 것들 다 DPU 이런 식 다 나오는데, 아무튼 네네. 간에 이제 되게 좀 많이 이제 제한적이에요. 뭐 발열 문제도 있고 뭐 전력 소모도 있고 뭐 발열 나면 이제 뭐 스로틀링 일어나겠죠. 스로틀링 그쵸. 뭐 이런 것들 일어나서 뭐 성능 저하되고 뭐 하는 거 하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서버에다가 가져다 두고 하자. 서버에다가 부탁하자. 뭐 이런 거고, 요즘에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게 뭐 옴니버스였나? 네. 네네. 옴니버스의 AI 그 뭐야? 그래 GPU 뭐 서버 있잖아요. 요즘에 네네네. 옴니버스 서버. 뭐 여기에다가 올리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AWS에다가 올리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AI를 돌리자. 그러니까 AI 프로세싱을 서버에서 하자. 그러니까 약간 이런 그쵸.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쵸. 그게 간단한, 지금 네, 최근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서버에다가 AI 하는 게 지금 트렌드고. 맞아요. 이렇게 하려면은 서버가 엄청난 감당을 해야 되겠죠. 트래픽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유튜브, 엔비디아 뭐 이런 데는, 뭐 넷플릭스 이런 데는 뭐 몇백만 단위도 아니고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진짜 막 몇천만, 진짜 막 억 뭐 단위로 넘어가니까. 억 단위로도 진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래픽 감당을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최적화를 하는 문제다. 최적화하는 문제가 굉장히, 트래픽 최적화 문제가 굉장히 지금 네트워크 분야에서 유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서버에 있는 서버 GPU를 엄청나게 이것만 GPU만 엄청 돌리면 전력 소모 엄청날 겁니다. 지금도 전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엔비디아 그 서버에 또는 유튜브 서버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관련해서도 나오는 게 뭐 DVFS고요. 음, DVFS를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주파수 스케일링이에요. 그러니까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얘가 이 정도로 빠른 주파수를 안 써도 된다 싶으면 그냥 주파수 내려가지고 프로세싱해서 주고, 이런 식으로 음, 해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최적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네네. 어떤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솔직히 제가 연구를 들어가자 하면은 이거 다 끝나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음, 예, 지금도 되게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좀 획기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제
그때 가서 제가 지원을 하거나 이제 연구를 제대로 다시 시작을 하는 그 시점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때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또 다시 이제 연구 방향성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해봐야죠. 저는 그래서 연구 제가 하려고 하고 제가 하고 있는 그 연구에 대한 그냥 개요 약간 이 정도. 예. 음, 뭐 다른 개요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른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아직 공개되지 않은 논문들도 있기 때문에 좀 네네. 민감한 부분일 수 있어서 그 연구실 자체에 제가 뭐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쵸, 그쵸. 음, 그래서 이 정도는 솔직히 다 어느 정도 다 아는 정도니까. 예. 되게 재밌네요. 그 능력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 설명을 하실 때 예,